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소식을 전하는 고독달팽이 김석준 소장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개발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원시 D램을 기습적으로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성공을 했습니다. 과감한 한 수를 했는데 신의 한 수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이 거기에 멈춘 게 아닙니다. 28년쯤 시장이 열린 HBM5의 B1B 그러니까 원비 D램을 개발을 하고 거기에다가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D램 개발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굉장히 쇼킹한 얘기입니다. B1B 이제 메모리 칩이 개발이 되는데 여기에 기존에 이제 D램 생산하는 거하고 조금 다르게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삼성의 B1B 전략이 무엇일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단순한 삼성이 차세대 D램을 개발한다?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차세대 D램이긴 하지만은 원비 D램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 원비 D램이라는 것은 원에서 실패를 하고 원비는 HBM을 만드는 그런 D램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잊혀진 실패한 그런 원비 D램인데 이거를 기술의 혁신을 패러다임을 바꿔가지고 여기를 이제 개발을 착수를 하면서 중요한 전략적인 그런 모험이 보입니다. 자, 삼성의 B1B 핵심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정 미세화 경쟁을 통해서 구조 혁신 경쟁으로 전환을 하겠다. 지금까지 D램의 경쟁은 미세 공정, 원A, 원B, 원C. 그래서 삼성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그 신문 기사가 분명히 났습니다. 평택에 원C 다음에 그 D램인 원D, 원E 파이롯 라인까지 벌써 이미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제가 그 블로그에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D램의 세대 흐름을 보면 원 X, Y, Z 다음에 원A, 원B, 원C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삼성이 이게 원 C, D로 가야 되는데 D가 아니라 B1B에다가 거기다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간다는 거예요. 완전히 전략적으로 달라진 거예요. 지금 사실 보면 삼성이 여기까지 된 거죠.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로 1D 그 다음에 0A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삼성이 느닷없이 B1B로 가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서 D램을 생산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말한 것처럼 B1B는 완전히 다른 접근입니다. 그래서 기존 D램 구조는 셀 플러스 주변 회로를 한 웨이퍼 안에서 모두 형성을 하는데 B1B는 조금 만드는 게 다르다는 거죠. 셀과 주변 회로를 따로 만든 뒤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의 D램은 웨이퍼에다 다 한꺼번에 새기는 거예요. 한꺼번에 새기는데 지금 B1B 구조는 셀을 따로 만들고 주변 회로를 따로 만들어서 패키징 하는 것처럼 지금 그 HBM을 만드는데 8단, 12단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두 단이 될지 몇 단이 될지 모르지만 지금 글을 봐선 그래요. 두 단을 이렇게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해가지고 B1B를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2D 미세화에서 3D 구조 혁신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 변화는 HBM 시대의 필연적 진화라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조만간 HBM5용 코어다이 B1B 개발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지금 아마 연구소에서 개발하는 단계죠. 그래서 10나노급 5세대 D램인 D1B를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로 재탄생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내부 구상을 마치고 이달 초 중순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 양산 단계 연구 R&D는 내년에 시작될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죠. 개발 방향을 바꾼 거죠. 그런데 전혀 다른 원-D가 아니라 어쩌면 삼성이 개발에 실패했을지도 모른 잊혀졌던 원-B를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을 해서 새로운 D램을 3D D램 같은 3D 구조 같은 이런 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왜 D1C가 아니라 D1B인가?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세대가 한 세대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번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삼성의 전략은 매우 명확합니다. HBM4, HBM4E는 D1C, 1C D램으로 간다. 그 다음에 HBM5는 B1B, 1B D램으로 간다.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된 B1B로 가겠다. 그래서 HBM 세대 전략은 딱 이렇게 됩니다. HBM4는
D1C, HBM4E는 D1C를 조금 고도화하고 HBM5는 B1B로 가겠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D1B는 그러니까 1B D램은 이미 생산 경험이 있는 공정이란 말이에요. 비록 삼성이 1B D램을 만들어서 HBM을 만들지 못했지만 이미 그래도 몇 년 동안 생산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율이 안정이 되겠죠. 원가를 낮겠죠. 생산 캐파가 확보가 가능하겠죠. 삼성이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서 개발 비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D1B로 B1B를 만들면 D1C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본딩을 붙이면 성능은 D1C 이상일 것이다. 분명히 연구실에서 그렇게 테스트를 해서 성능이 잘 나오니까 D1C 이상, 그러면 D1D가 나와야 되는데 B1B라는 이상한 그런 형태의 D램을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를 낮추고 성능을 높이는 이런 전략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HBM5용으로 개발이 진행된 B1B는 D1B 칩을 기반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스택을 쌓는 구조죠. 쌓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렇게 지금 신문에 난 거 보면 두 단을 이렇게 쌓아서 완전히 그 HBM을 스택을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를 스택을 하는 것처럼 D램을 스택으로 해서 만들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B1B는 쌓는 대신 하부에 위치한 셀과 주변의 회로를 펠이라 그러죠. 각각 제작해서 붙이는 본딩 방식. 지금까지 만드는 D램의 그 생산 방식과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 하부 영역 설계를 일부 조정한 뒤에 고열 처리된 상부 하부 영역을 붙이는 그런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삼성은 이미 한 400단 이상 적층된 V10 낸드 플래시 메모리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를 D램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쌓는 거는 잘합니다, 삼성이.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의 진짜 의미, 그래서 지금 핵심은 HBM 경쟁의 핵심은 적층 수가 증가를 하는 거죠. HBM3는 8단, HBM3는 8단, HBM3E는 8에서 12단, HBM4는 12단, HBM4E는 아마 16단 갈 거고 HBM5는 20단 이상 갈 거예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본딩은 필수라는 거죠. 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런데 삼성이 제일 먼저 적용을 할 것 같아요. 문제는 TSV 방식은 물리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하이브리드 본딩입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본딩이 적용이 되면 I/O, 인, 아웃 데이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밀도가 증가가 되면서 전력 소모는 줄어들고 발열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속도는 증가하죠. 그래서 HBM5부터는 사실상 하이브리드 본딩이 필수적이 될 것이고, 제가 전에 한번 방송을 한 것처럼 삼성이 HBM4E에서도 하이브리드 본딩을 적용할 건데 약간의 테스트 베드 성격이 있을 것 같고 전면 도입은 HBM5에서 적용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보입니다. 딱 보면 1단계는 HBM4는 원시 D램으로 기술력을 확보를 회복을 한 거죠. 근원 경쟁력이 회복이 되고 2단계로 HBM4E에서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일부 적용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HBM5에서는 B1B 플러스 하이브리드 본딩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송지혁 CTO도 4세대 HBM4E, HBM5 에서 업계 1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다. 그래서 점유율을 보시다시피도 아직까지 삼성전자가 올해 HBM4에서 선제적으로 양산 출하를 했다 하더라도 점유율에서는 SK 하이닉스는 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삼성의 전략은 뭐냐? HBM4E, HBM5에서 SK 하이닉스를 뛰어넘겠다. 그래서 HBM의 패러다임을 전환을 하겠다, 이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에게 던져주는 의미는 어떤 것인가? 지금 HBM 시장 구조는 삼성이 기술 혁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생산을 안정화했죠. 그래서 고객사로부터
회사로부터 신뢰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거는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SK 하이닉스는 TS 기반, 그 다음에 ML 머프 패키징 이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HBM4E 16단까지.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나를 넣었어요. 안일함, 위험성, 너무 안일하게 있는 것이 아닌가. 삼성은 지금 HBM4E 16단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선제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도 벌써 이미 ASMPT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를 2대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수율이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세미텍이 2세대 하이브리드 본딩을 개발을 했는데 삼성에 들어올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SK 하이닉스에 가겠죠. HBM5부터는 하이브리드 본딩이 이제 경쟁이 치열할 건데, 그래서 앞으로 경쟁은 본딩 장비, 뭐 이렇게 D램 생산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핵심 장비 회사는 뭐 ASMPT라든가 배시라든가 한미반도체라든가 세메스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글로벌 엄청나게 큰 회사 ASMPT라든가 배시는 TC 본도에서 레코드, 뭐 드랙 레코드 없습니다. 이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지금까지 꽉 잡고 있고, 세메스가 한미반도체에서 저 하이브리드 본딩에서 어떤 그 성과를 낼지 좀 주목이 되는 거죠. 특히 삼성은 세메스 플러스 글로벌 장비 회사 조합을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한미반도체 장비를 쓸 가능성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투자자 관점에서 한번 중요한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HBM 경쟁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HBM의 그 로드맵은 HBM4는 올해, 그 다음에 HBM4E는 내년, HBM5는 28년, HBM6는 30년. 자, 여기는 이 그래픽은 제가 만들었는데 기본 소스는 카이스트의 김정호 교수님께서 그 PDF로 올려놓은 겁니다. 지금 시장은 HBM4죠. 그리고 HBM5는 김정호 교수님 29년이라 그랬는데 지금 흘러가는 흐름으로 봐서는 28년이 맞고, 그 다음에 HBM6 같은 경우는 김정호 교수님은 2년도로 해놨는데 30년 조금씩 당겨지는 것 같습니다. 자,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은 최소 5에서 10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최소 5에서 10년 동안 엄청난 사이클을 기록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차세대 구조 혁신 경쟁에 들어간 겁니다. 마이크론이 HBM4에서 탑티어에서 원티어에서는 떨어져서 이제 그 세컨 그 티어로 갔는데, 마이크론이라고 해서 HBM4, HBM5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쟤네들도 개발 경쟁에 상당히 깊이 들어올 것입니다. 구독 달팽이 한 줄 핵심 결론을 한번 해볼까요? 이번 B1B 뉴스의 의미는 HBM5는 미세 공정 경쟁이 아니라 구조 혁신, 그러니까 이 D램을 만드는 것이 그 웨이퍼 한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해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삼성은 D1C에서 B1B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3단계 전략으로 HBM의 패권을 노리고 있다. 적어도 그래서 삼성은 올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삼성이 올해 영업이익을 엄청나게 기록할 것은 틀림없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4월 한 첫째 주 4월 10일 전후로 그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할 것인데, 거기에서 아마 쇼킹한 영업이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 또 삼성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4월 초에 있을 삼성의 1분기 실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구독 달팽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